네, 안녕하세요. 네, 마경환입니다. 최근에 제가 외부 유명한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최근 전인구 경제연구소라든지 또 달란트 투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외부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주식시장 어떻게 보는지에 대했을 때, 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답변하는 가장 큰 내용이 뭐였냐면은, 향후에 주식시장을 보는 가장 큰 변수를 어떤 걸 보냐고 했을 때 제가 성장률 충격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장률 충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가지고 좀 자세히 왜 이렇게 예상하는지에 대해 좀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약세를 영향을 미쳤던 가장 큰 변수들은,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이션 충격, 그죠? 1단계 인플레이션 충격파였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충격파 때문에 현재 어떤 금리 충격까지 와 있죠. 금리가 과다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까지는 왔죠. 그래서 제 표현인데 이게 레벨 1, 2단계. 그러면 앞으로 남은 3차, 그러니까 향후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될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성장률 충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률 충격. 시장에서 이제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성장률 충격이 오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시 기업 이익 충격으로 갈 거고요. 기업 이익 충격이 되면 다시 한번 주가에 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로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금년도 시장에 영향을 주로 미쳤던 게 제가 금리 충격을 했는데, 정말 금리 충격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S&P 500 주가 지수고요. 여기는 미국의 국채 실질 금리입니다. 요거는 좀 뒤집어 놨죠. 그래서 왼편인데 아래로 갈수록 실질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초 이후에 주가가 4,700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동구간 동안에 미국 국채 실질 금리 이렇게 상승을 했죠. 0.1에서 한 플러스 1%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 한 8, 9개월 동안의 주가 하락은 미국의 국채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빠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금년도 주가 하락의 실질적인 주요한 가장 큰 동인은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이익 전망인데, 현재 기업 이익 전망은 여전히 현재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어느 정도로 양호하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S&P 500 기업들의 기업 이익 전망인데, 여전히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기업 이익 전망 평균 한 7% 정도 상승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 전망 한 7% 정도 전망하고 있고, 여기에 또 24년도 주가 순이익 전망, 여기에서 다시 한 7%, 9% 정도 상승할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즉, 현재 S&P 500의 내년도 기업 이익 전망은 금년도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마켓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나 이 전망이 저희가 판단하기엔 너무 좀 긍정적인 전망이지 않을까. 즉,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전망이라고 저는 좀 판단합니다. 자, 실제로 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이 통화정책과 기업 이익의 증가율 어떤 관계인데, 실제로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과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는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높죠. 보시면은, 여기가 S&P 500의 지난 12달 동안의 순이익 증가율이고, 노란색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인데, 이 S&P 500의 통화정책 방향이 한 2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파란색은 요쪽을 보셔야 되고, 위로 갈수록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순이익이 감소를 하는 방향이고, 요쪽은, FRB의 금리 정책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좀 더 긴축으로 가는 거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 쪽으로 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경기 부양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차트가 역으로 돌려놨음에 불구하고 딱 같이 가죠. 그죠? 같이 갑니다. 즉, 기본적으로 연준이 경기 부양 쪽으로 가면 기업들의 순이익이 좋아지는 거고, 또 반대로
옛날에 과거 2007년을 보면은 이렇게 연준이 긴축 쪽으로 브레이크를 많이 잡는 쪽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준이 긴축 쪽이죠. 이렇게 긴축 쪽으로 갔을 땐 기업 이익이 확연히 둔화되더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우리가 당연히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의 어닝이 시차를 두고 안 좋아진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현재를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연준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완화 쪽에서 엄청나게 긴축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 증가율 조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 최근 둔화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더 이렇게 둔화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뭐 결론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기업 이익 증가율의 선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금년에 단행되어 있는 긴축이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긴축이 되면 시차를 두고 내년도에는 기업 이익이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어닝 리세션이라고 했는데 어닝 리세션은 앞으로 향후 12달간의 어떤 전망 부분인 포워드 EPS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기업 이익 리세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 리세션 평균을 보면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한 저점까지 한 15개월 정도 걸렸고요. 한번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한 4개월 시작한다면 4개월 정도까지 거의 한 20% 정도가 급락을 하다가 바로 저점을 찍고 기업의 어닝이 점점 개선되는 양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좀 길게 진행됐던 게 리만 사태 때입니다. 지난 1990년 이후에 가장 길게 진행됐던 게 리만 사태 때는 이렇게 한 18개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의 어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거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어닝이 개선됐는데 아무튼 이런 양쪽의 익스트림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15개월 정도 기업의 어닝이 계속 좀 줄어드는 쪽에 어떤 기간이었고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거 대비 현재는 어떠냐면 뭐 크게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어닝 기업 전망의 리비전이 이제 지금 시작된 건 딱 3개월 정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는 저희가 earning revision breath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업이 예를 들면 내년도 기업 이익을 전망을 했을 때 이제 기업 이익 전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업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확실해지니까 그 기업 전망에 대해서 수정 전망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실제로 막상 가고 보니까 다운그레이드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거죠.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좀 했는데 이제 그런 기업의 어닝 리비전 브레스가 재밌는 거는 금년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이 그런데 확연히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한 3개월째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비중이 확연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earning revision ratio 관점엔 earning 리세션이 이제 시작된 지가 앞 슬라이드 있었지만 한 3개월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earning revision ratio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주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보니까 방금 earning revision ratio가 보면 주가는 같이 갑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earning revision ratio가 이렇게 계속 네거티브에 가면은 당연히 주가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과거 통례를 봐서는 한 15개월 정도 가는데 이제 3개월째 진행되었다고 이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좀 earning revision ratio가 네거티브하게 떨어진 적이 3개월 정도 됐는데 평균 한 15개월 정도 보면 아직 한 1년 정도는 더 진행이 더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좀 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국 기업들의 earning이 과연 얼만큼 떨어질 것인가?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 현재 미국 기업들의 향후 12달 동안의 기업의 earning 예측은 현재 한 7% 정도 증가할 거라고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기업 earning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인가? 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지난 한 30년간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 때 고점 대비 저점까지 기업 earning 전망은 얼만큼 떨어질 거고 S&P 500은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확인한 점입니다. 자, 먼저 1990년도에 리세션이 왔을 때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기업의 earning이 한 고점 대비 한 8% 빠졌고 주가는
한 20% 정도 빠졌었고요. 그리고 2000년에 테크 버블일 때는 기업의 어닝이 한 10한 8% 정도 하락을 했고 주가는 한 30한 2, 3%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리만 사태 때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어닝이 한 40% 정도 하락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아주 짧게였지만 한 20% 정도 어닝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주가는 한 30한 5% 하락했습니다. 자, 뭐 결론은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온다고 하면 과거 평균을 대입하면은 전년 대비 EPS가 한 15에서 한 20% 정도 감소를 하더라가 이제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미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는 다 플러스 한 7%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전년 대비 한 15 내지 한 20%까지 어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장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현재 마지막으로는 그 과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현재 PER 수준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왜 과거에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 버블이라든지 리만 사태라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뭐 근데 현재 상황의 밸류에이션은 PER 밸류에이션 15.7배 정도거든요. 제가 이번 주 자료입니다. 그런데 과거 평균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14.2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이 이제 과거 약세장 밸류에이션 대비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높죠. 오케이. 뭐 그냥 평균적으로 레벨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면 여기 좀 메시지가 많아요. 보면 볼까요? 자, PER 기준으로 만약에 내년에 리세션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PER 기준에 어닝이 전년 대비 어떻게 되죠? 한 15%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유지한다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가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아주 과거 약세장 대비해서 과도하게 비싸거나 과도하게 싸지도 않는 레벨이고 그러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분모가 되는 EPS 그로스의 움직임만큼 주가가 움직인다 가정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현재 만약 리세션이 온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15 내지 20% 정도의 어닝이 둔화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도 한 15% 정도는 지수는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제가 내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면 이런 로직으로 현재 대비의 주가가 한 15 내지 한 20% 주가 지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현재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어떤 현재 시장은 반영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더 방어전 포트폴리오가 될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금리 충격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장률 충격 부분은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현재 경제 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반영을 해서 어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